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송인정 교수입니다. 이번 학기 여러분과 함께 재무관리 수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간략히 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는 교수회관 437호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고요. 제가 연구실에 있을 때 받게 되는 연구실 전화번호입니다. 저는 또한 대면으로 페이스 투 페이스 약속을 잡고 여러분들을 만나서 면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저에게 컨택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메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24시간 안에, 주말 72시간 안에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선생님입니다. 간략히 소개를 드리자면 미국의 유니버시티 오브 조지아 대학교에서 3년 동안 있었고요. 센트럴 아칸사라는 아칸소 중앙대학에서 1년 정도 교수로 생활을 하다가 2017년 지금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로 왔습니다. 저는 또한 연구자입니다. 다음과 같은 학회 협회에 소속되어서 활발하게 논문을 쓰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재무학회, 보험학회, 파생상품학회에 종신회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 교육 백그라운드인데요. 펜실베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경제학 학사를 하고 템플 대학에서 금융공학, 파이낸셜 엔지니어링 그리고 유니버시티 오브 조지아로 와서 박사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에 대해서 조금 아셨다면 이제 저와 함께 할 이 과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를 내리죠. Financial Management, 재무 관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재무 관리를 배울 것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 관리란요. 개인이나 기업의 돈, 자금을 어떻게 하면 에피션트하게, 이펙티브하게, 효율적으로, 효용성 있게 움직이냐를 배우는 거고요. 무엇에 있어서? To accomplish. 어떤 목표가 있어야겠죠. 기업이나 개인이 돈, 자금을 굴리는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목적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주의 이익의 극대화, maximize shareholders wealth. 그게 주식이라면 주식 가격이 높이는 거, 그렇죠? 혹은 자본 비율 최소화, minimize cost of capital 등이 되겠고요. 개인이라면 나의 학자금 대출, 혹은 주택 마련 대출, 혹은 은퇴 등등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의 돈 자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하는가가 한 문장의 정의 되겠습니다. 이게 재무관리죠. 재무관리는 이론, theory를 바탕으로 practice, 실무에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뒷장에서 보면 capital asset theory, M&M theory 등등 실무에 적용되는 이론을 공부하게 됩니다. 수학과 산수도 물론 들어가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요. 첫 번째, 회사의 퍼포먼스, 업적을 평가하게 되죠. 그래서 2장, 3장 저희가 배우겠지만 여러 가지 비율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ROA, 그죠? PBR, PER, 혹은 단순 회계 레이쇼, 캐시 레이쇼, 뎁 레이쇼 등등 하여 그러한 회사가 올해 얼마나 잘했는지 작년에 비해, 혹은 포캐스트, 내년, 5년 후 예측까지 하죠. 그리고 워킹 캐피털, 그래서 자본을, 운용 자본을, 이 회사가 얼마나 자본이 필요한지도 결정짓습니다. 타임 바이어, 화폐의 시간 가치도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만일 제가 10,000원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기로 합니다. 또 다른 제안이 아니라 내일 드리기로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제안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화폐는 시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받게 되면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은행에 맡겨서 예금에 맡겨 이자를 내고 투자를 해서 투자이익을 내는 오늘의 가치가 내일의 돈의 가치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걸 알죠. 그래서 이건 이제 4장이고요. 4장에 보면 현재 가치, 미래 가치, 이자율과 타입 이것들을 가지고 구하는 공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오늘의 10,000원이죠. 현금 흐름은 할인하는 것도 배웁니다. 주식과 채권을 가치 평가하는 것도 배웁니다. 그래서 사실 이 valuation이라고 하면 가치 평가는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해드릴 수 있을 정도로 되게 깊이가 있고요. 좀 더 이게 이제 7장, 8장인데요. 좀 더 깊이 이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하시면 저는 투자론 수업을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Cost of Capital, 자본 비용을 보는 것도 배우고요. 그래서 주식을 발행할 때, 부채를 받을 때, 채권을 이슈할 때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주식 가격, 채권 가격, YT, yield to maturity 등등이 됩니다. 이런 것도 되고요. Analyze the capital structure, 자본 구조라 하여 회사가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고 채권을 얼마나 갖고 있고 그게 50대 50, 70대 30이고 90대 10이고 그 스트럭처, 자본 구조를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캐피털 버지팅 하는 것까지 배우는 게 세부적인 이번 학기 재무관리 수업의 내용입니다. 책 필요하죠. 저희 수업은 원서 Essentials of Corporate Finance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로스라고 미국 교수님이십니다. 쓰신 책이고요. 이것을 연대 영광훈 교수님께서 옮기셔서 번역하신 8th, 9th edition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구입하셔도 상관없고요. 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제 강의 노트가, 제 수업이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거의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 리딩으로 좀 더 보충해서 알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하시면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적은요, 100% 시험으로 이루어집니다. 50% 중간고사, 50% 기말고사, 사지선다 25문제 각각 4점씩 총 100점입니다. 아무래도 재무관리 수업이다 보니까 수학, 산수와 뗄래야 뗄 수가 없겠죠. 계산기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만 되는 단순한 계산기가 아닌 공학용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엑셀. 요새 손으로 계산하고 계산기로 푸는 것보다 타이핑해서 컴퓨터로 엑셀로 짠! 답을 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엑셀로 하는 법도 알려드립니다. 물론 시험에서 공학용 계산기를 쓰시던 엑셀을 쓰시던 그리고 마지막 방법인 재무용 계산기를 쓰시던 답만 유추해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셋 다 가르쳐드립니다. 어떤 것을 할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마지막 이 재무용 계산기는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BA2 플러스입니다. 4, 5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고로도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 계산기를 특별히 정한 이유는요, 저희 원서에서 그리고 번역한 책에서 이 계산기의 사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계산기고요. 버튼만 딱딱딱딱딱 누르면 예를 들어 여기 PB, Present Value, 현재 가치 구해라. 그리고 이자율, 그리고 N, Time, Future Value 넣기만 하고 클릭만 하게 되면 단 몇 초 만에
답을 유추해낼 수 있죠. 하지만 엑셀도 가능하고요. 공학용 계산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이죠. 어떤 계산기를 선택하시든. 자, 아카데믹 인테그리티를 여러분 지켰으면 합니다. 즉, 치팅하지 마시고, 컨닝하지 마시고, 표절하지 마시고, 도덕적인 스튜던트 handbook에 나와 있는 도덕적인 윤리를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한 필요가 있다면, 예를 들어 장애, 눈, 귀 장애가 있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저희가 알려드리면 제가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이번 차시는요, 간단히 기본적인 형태의 재무이사 결정과 재무관리자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는 한 차시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에는 4가지 기본 영역이 있습니다. 저희 수업이 포커스되는 Corporate Finance, 기업 재무라고도 하고요. Investment, 투자로, Institute, 금융기관로, 그리고 International Finance, 국제 재무, 4가지 영역을 보도록 할 거고요. 왜 재무를 배우는가? 가장 중요하죠. 재무관리 수업을 듣는데 내가 왜 재무를 배우는지를 모르고 들으면 안 되겠죠. 경영대 안에 마케팅, 매니지먼트, 운영, 생산, 회계 등등 많은 과목들이 있는데 파이낸스는 이 모든 과목에 스며들어 있죠. 그래서 왜 재무를 배우는가 보고요. 기업 재무란 무엇인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자금을 운용하고 조달하는지, 그리고 재무관리자에는 누가 있고, 재무의사결정 3가지, 자본 예산, 자본 지출, 운용관리 등등을 이번 차시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가지 영역이죠. 다시 말해 기업 재무는 저희 수업에서 진행될 거고요. 투자론 따로 수업이 있고요. 금융기관론도 따로 수업이 있고요. 국제 재무도 다른 수업이 있습니다. 자, 그럼 투자론부터 같이 보실까요? 투자론 영역에서는요, 대체로 주식이나 채권 같은 자본, 에셋, 금융 자산을 다룹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 7장, 8장 2, 주식과 채권의 가치를 누리고 valuation, 가치 평가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가치 평가와 리스크 리턴을 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뭐예요? 고위험, 고수익. 위험을 감수해야 내가 수익을 낼 걸 알죠? 이것들 역시 표준 편차와 분산을 통해서 저희가 계산해냅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배우고 싶으면 투자론을 듣기를 추천드리고요. Asset Allocation, 자산을 배분하는 것.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Diversification, 다각화도 여기서 나오고요. 이 투자론 영역 안에는 많은 취업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아는 여의도에 취직하고 싶다, 주식 브로커가 되고 싶다, 딜러가 되고 싶다, 분석가, 애널리스트가 되고 싶다 하죠. 그래서 주식 브로커들, 투자 전문가, 어드바이저,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매니저들, 증권 분석가들. 여러분 메릴 린치 회사 아시죠? 그 회사 안에서 고객의 자금을 대신 운영해주는 수수료입니다. 이들의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분석을 매달, 매 분기별로, 년, 반기별로 해서 리포트를 하죠. 그러면 우리들은 그 리포트를 받고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취업 기회를 여러분 잡으시길 바랍니다. 금융기관은요, 말 그대로 기관이에요. 인스티튜션, 은행, 커머스, 상업은행, 투자은행, 인베스트먼트 뱅, 그리고 크레딧 은행, 소비자 금융,
저축은행, 세이빙스, 론, 이 모든 것들이 중간에 기간으로 있어서 개인과 기업들을 연결시킵니다. 보험회사 또한 금융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 그리고 브로커지보험. 그래서 이러한 기관들을 통해서 여러분 취업 기회가 있는데요. 은행은 우리 흔히 알다시피 텔러, 은행원, 그리고 또 이 은행들이 대출이 주 업무죠. 그래서 론, 디파트먼트, 대출 업무가 있고요. 보험회사에서는 이제 계리사, 보험의 가격을 측정하는 계리사, 손해사정사, 배상 책임을 맡아서 하는. 그래서 다 보시면 자격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계리사 자격증, 사정사 자격증 등이 있고요. 또한 금융기관에 관심 있으시면 살펴봐야 할 취업의 기회였습니다. 이것이 국제, 글로벌리, 인터내셔널로 오시면 국제 재무죠. 그래서 방금과 같은 저희 수업에서 커버하는 기업 재무, 투자로, 금융기관이 외국에 특화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돈이 원으로만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외화, 그래서 currency, exchange rate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political risk, 정치적인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출장 있을 거고요. 그 나라의 culture, 언어 등등도 습득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한국 외국어 대학교 학생으로서 하나의 외국어에 티툴라 있다면 멜 린치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펴져 있는 회사죠. 예를 들어 홍콩에 만다린 중국어를 잘해서 취직을 하게 되면 같은 업무를 하면서 대신 글로벌리 인터내셔널리 그리고 아시아 헤드로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본 세 가지 영역이 여기 있습니다. 금융기관론, 투자론, 그것이 도메스틱,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수업에서 배울 기업 재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왜 재무를 배우는지 좀 살펴보죠. 경영대 안에 많은 수업, 과목이 있는데 파이낸스, 재무는 어느 과목에든 다 스며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마케팅, 마켓이 움직이는데 예산이 필요하죠. 마켓 조사를 하죠. 그리고 어떤 R&D, Research and Development 하는데도 광고를 따는데도 이 모든 것이 다 자금이 필요하죠. 그래서 파이낸스, 재무적인 예산 안에서 버지팅을 가지고 어떻게 마켓을 살펴보는가, 마케팅에 파이낸스를 뺄 수가 없어요. 어카운팅, 가장 밀접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2장, 3장 저희 배우겠지만 회계 관리와 굉장히 많은 부분이 겹쳐요. 그래서 저희가 재무제표를 보고 손익계산서를 보고 현금 흐름을 볼 텐데 이미 여러분들이 회계 수업을 들으셨다면 누워서 떠먹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재무관리에서는 비율 분석이라든지 회계 안에 너무 디테일하지 않은 부분도 큰 그림으로 커버를 하니까 이 회계와 재무제표의 이중 수행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거와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분석하는지를 배우는 장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회계와 재무, 파이낸스 앤 어카운팅 디파트먼트가 같이 붙어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매니지먼트, 우리 최고 경영자든 경영 CFO든 CMO든 CRO든 COO든 하이어하고 채용하고 혹은 이직하고 이 모든 HR, 인사적인 직무 성과와 수익성, 그분들에게 스톡 옵션을 준다든지 보너스를 준다든지 다 파이낸스와 연관이 있죠. 이것이 이제 기업이 아닌 개인, 여러분 개인으로 오신다면 내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예산을, 예를 들어 해외여행 혹은 대학, 학자금, 대학원, 은퇴 후 결혼자금, 아니면
자녀에게 물려줄 증여 상속, 그리고 에브리데이 나날의 현금 할인, 현금 관리,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 생활에 있어서 재무가 밀접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재무의 4가지 영역에 알아보고 재무 관리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고 왜 재무를 배우는지 알았다면 3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도록 하죠. 가장 중요한 질문 첫째, 회사는 어떤 장기 투자를 하는가? 롱텀 인베스트먼트죠. 우리 회사가 장기적으로 어떠한 땅을 사고 빌딩을 사고 렌트를 하고 회사를 해외에 세우고 어떠한 프로젝트를 하고, 이게 롱텀, 장기적으로 자본 예산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 예산. 그 다음은 이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 그 자금을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그죠? 그래서 주식을 발행할 것인가? 채권을 발행할 것인가? 부채를 받을 것인가? 그 자본 구조가 되겠고요. 다음은 이 2가지가 정해졌다면 일상 재무,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하는 롱텀 자본 예산이 정해진 후에 그 자금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렇다면 에브리데이 워킹 매니지먼트, 일상 재무 활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본 관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재무 관리자, 기업 회사 안에서 이러한 일을 하는 재무 관리자는 누가 있으며 그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에는 Chief Financial Officer, CFO, 재무 부사장이겠죠. 그 아래 재무 담당임원 Treasurer가 있고 병리 담당임원 Controller가 있습니다. 그래서 Treasurer, 재무 담당자는 캐시플로우, 크레딧, 현금 관리하고 신용 관리하고 자본이 지출되는 그런 토탈 재무 계획을 세우고, 반면에 컨트롤, 경리 담당, 텍스, 세무, 원가액의 재무, 텍스에 좀 더 포커스되고 데이터, 자료 처리까지 함께하게 됩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살펴보자면 이사회 밑에 당연히 최고 경영자 CEO 있고요. 운영자 COO 있고요. 그 밑에 마케팅, 그러니까 CMO, 파이낸스, CFO, 생산, 오퍼레이션 혹은 리스크 등등의 부사장들이 있고, CFO 밑에 컨트롤, 경리와 트레저러, 재무 담당입니다. 그래서 현금 관리, 신용 관리, 자본 지출과 이 모든 계획을 세우는 게 재무 담당자고, 텍스나 원가 회계 쪽에 좀 포커스, 데이터를 가지고 보는 게 경리 되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3가지 중요한 의사결정, 자본 예산, 자본 구조, 그리고 자본 운영하는 운전 자본 관리까지 3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캐피털 버즈팅, 우리 사업이 어떠한 장기 투자로 인해 프로젝트로 인해 이득을 낼 것인가, 어떤 것을 채택해야 되는가가 자본 예산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롱텀 장기 투자가 됐다는 자본 구조, 어떻게 그 돈을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혹은 부채를 쓰므로써 사용할 것인가가 자본 구조. 그리고 everyday 운영 자본 구조, working 운전 캐피털 자본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기업의 일상의 자금까지 보는 3가지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1차 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차 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